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9월 15일 금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간단하게 체크해 보죠. 자, 전일 다우산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4%, 나스닥은 0.45%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이 걱정했던 건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였죠.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 와,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왔는데 물가까지 이렇게 상승해? 망했다. 망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걱정감 때문에 시장이 휘둘렸었죠. 그런데 다행히 생각보다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숨 돌린 것 뿐이지 이게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횡보 시장을 지나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121선 이탈 안 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작년 11월 달 이후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1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121선 이 자리에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만약에 다우산업 같은 경우가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우하향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향후 시장을. 좀 더 여러분들이 몸살이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산업군의 호재가 있어도 그 호재가 길게 가지 못합니다. 뭐 15%, 20% 올라서 와 대박이다라고 해도 낙폭이 이미 뭐 한 40%된 상황에서 15% 올라가는 거는 뭐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밖에 못 보죠. 과거처럼 전고점 깨고 미친 듯이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만큼 현 시점에서 어설프게 급등하는 거 위에서 따라잡는 거 가장 위험한 투자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일 미증시가 이렇게 안 좋았으니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장 초반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였었는데 그게 해결되긴 했죠. 뭔가 새로운 악재가 등장해서 미증시가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영향이 뭐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아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국내 증시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어제 미증시가 많이 빠졌다라기보단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어떤 악재가 생길지 모르니까 매수세가 줄어들고 관망세가 늘어나는 와중에 어제 미증시가 좀 별로였으니까 매도세가 좀 추가돼서 빠진다. 뭐요 정도? 뭔가 미증시보다는 중국 증시의 영향을 일단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10시 반까지는 좀 시장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슈 같은 것도 좀 오늘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하고 만나죠. 만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뭐 엄청나게 강한 이슈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북주 쪽에서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막 북한한테 이제 북핵 문제를 막 얘기하고 막 중국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사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면 북한도 뭐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것 때문에 대북주들이 기대감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이게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승은 아닐 겁니다. 대세 상승을 이어지려면 일단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따라서 대북주도 주기적으로 그냥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또 뭐 대북주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죠. 뭐 사실 뭐 일신석재, 대아티아이, 신원, 아난티, 대아티아이 그나마 지금 대북주 쪽에서 대장격인 종목 중에 위에 갭자리를 안 메꾸고 횡보하는 종목은 대아티아입니다. 아난티라던가 일신석재, 신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겠죠. 영상이나 제 글들을 보고. 근데 걔네들은 일단 첫 번째 갭은 다 메꾸고 빠졌는데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못 메꾸고 빠졌어요. 뒤에 거래량 받쳐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빠진다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고,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라기보다는 그냥 추가적으로 더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됐든 불안하 막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본전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북주는 거래량 없이 떨어지거나 야금야금 떨어지면 기회라고 생각해서 총량을 정해놓고 천천히 모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푸트니크 수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시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이트론, 뭐 EID 이런 친구들이죠. 개인적으로 동전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이화전기도 있고요. 자, 전날 시간에서 와 상한가를 보여줬어요 라고 해도 얘네들이 막 4,000원 여기서부터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오늘 상한가를 간다 그래도 예전에 고점에서 따라잡으신 분들은 탈출 못합니다. 이화전기 같은 경우도 위에 갭자리가 살아있어요. 일단 이트론 EID가 먼저 가고 이화전기, 이스웨집스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텐데 이화전기도 2150원의 갭자리가 존재하고요. 이트론도 640원 갭자리, EID도 갭자리가 다 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갭 뜨면서 이 갭자리를 메꿀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거 메꾸면 그러면 인사 세게 받고 나와야 돼요. EID나 이트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수출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막 과거처럼 미친 듯한 상승폭을 보여주기보다는 윗꼬리 달고 그냥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엔지캠 같은 경우 어저께 장 초반에 보시면 17%까지 초급등을 했습니다. 시가 7% 시작해서 그리고 막판에는 거의 갭자리 메꾸면서 끝났죠. 이런 식으로 갭 뜨고 순간적으로 슈팅을 나올 순 있기는 한데 갭 메꾸고 아래가 갭이 새로 생긴다? 이런 건 오기 부리시면 안 돼요. 단타로 들어가실 분들도 막 상한가 가자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이 갭자리에서 좀 먹고 나오겠어. 혹은 이 61선 부근 갭자리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고 내 평단가에 내가 진입한 가격에서 뭐 마이너스 3% 되면 손절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단타로 보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변동성 굉장히 클 거예요. 이스웨치스 같은 경우도 관련주기는 한데 앞선 두 종목보다는 잡주는 아닙니다. 뒤에 거래량도 괜찮고 좋은 종목이죠. 아마 이제 EID나 이트론, 이화전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얘도 따라서 추가적인 시세폭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앞선 종목들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진입한다라고 하면 약간 안전한 건 이스웨치스. 근데 화끈하게 올라가고 순식간에 뭐 한 4, 5% 팍팍 올라갈 수 있는 건 이트론, EID, 이화전기. 그리고 걔네 세 종목 같은 경우는 다 갭자리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단타 하거나 하실 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갭자리 못 메꾸고 빠진다고 해서 그 갭자리 보고 그냥 마냥 홀딩하기에는 동전주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뭐 좀 중국 증시가 10시 반까지 중국 증시가 중요하다. 장 초반에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건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30선 요 자리를 그러니까 요 정도 선 있잖아요. 요 정도 선을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제도 급격한 낙폭의 절반을 회복한 거예요. 낙폭의 절반 회복,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 낙폭, 급격한 낙폭의 절반 상승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N자를 그리면서 하락을 하거든요. 그냥 보통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급등주나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계속 고점을 낮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막 화끈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낙폭이 좀 적은 제한적인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 상승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겁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